오늘은 3단원 두 번째 시간 뿌리의 구조와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황색 칸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뿌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뿌리의 구조와 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뿌리일까요? 정답을 말해볼까요? 네, 정답은 당근이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관찰을 통해 뿌리의 지지 기능과 지난번에 여러분이 재배해 보았던 양파 재배 활동을 통해서 뿌리의 흡수 기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흡수. 화면을 보세요. 땅 위에 있는 식물 모양을 보고 뿌리의 모양과 뻗어 있는 정도를 예상하여 그려볼까요? 식물은 느티나무, 해바라기, 봉숭아, 세 가지 종류입니다. 느티나무의 뿌리는 이렇게 넓고 굵은 중심 뿌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느티나무보다는 작지만 마찬가지로 굵은 원뿌리와 그 주변의 겹뿌리들이 제법 넓게 퍼져 있습니다. 봉숭아는 세 가지 식물 중에서 가장 얕고 가장 얇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크기와 뿌리의 길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봉숭아는 뿌리의 길이가 길지 않고 식물의 크기도 제일 작습니다. 해바라기는 뿌리가 중간 정도였고 식물의 크기도 중간 정도였습니다. 느티나무의 뿌리는 매우 길고 식물의 크기도 제일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의 첫 번째 작용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식물을 손으로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얕은 식물은 금방 뽑혔지만 뿌리가 깊은 식물은 쉽게 뽑히지가 않네요. 느티나무를 손으로 뽑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해바라기는 아주 힘들 것입니다. 봉숭아는 새 식물 중에 가장 쉽게 뽑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식물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없다면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일 이렇게 태풍이 거세게 불 때 뿌리가 없다면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쉽게 쓰러지거나 많은 식물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힌트를 두 가지 주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뿌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네, 뿌리는 바로 지탱할 지자, 가지의 지자를 써서 붙들어서 식물을 버티게 해주는 역할, 즉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의 두 번째 역할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난번 우리 교실에 심한 냄새를 풍겼던 바로 그 양파. 어떤 친구는 양파의 뿌리를 제거하고 꽂았고요. 어떤 친구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꽂았는데요. 제거하지 않았던 양파와 제거했던 양파는 그 냄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양파의 뿌리 부분은 먼저 비커 2개를 준비하고 양파 2개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실험을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같게 해야 될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은 모든 실험에서 단 한 가지만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양파의 뿌리에 있는 정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때 두 비커의 물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2, 3일 동안 놓아둔 후 두 비커에 남은 물의 양을 비교하여 봅시다. 왼쪽에 뿌리가 있는 쪽이 오른쪽 뿌리가 없는 쪽보다 확실히 물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뿌리를 그대로 둔 양파를 올린 비커의 물의 양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뿌리를 자른 양파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실에 악취를 풍겼던 것은 바로 뿌리를 잘라버려서 물이 그대로 썩어버린 이쪽 양파였겠죠? 그렇다면 비커의 물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물이 공기 중으로 무엇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의 뿌리가 비커의 물을 무엇하였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자연스러운 증발과 그리고 뿌리가 있는 쪽은 흡수까지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뿌리가 비커의 물을 흡수하였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비커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증발되는 양은 두 비커 모두 비슷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 한번 이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뿌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식물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설계하면 한쪽은 뿌리를 제거하고 한쪽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나머지 조건은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2, 3일 뒤에 관찰해보면 점점점 뿌리가 없는 쪽은 시들어가고요. 뿌리가 있는 쪽은 잘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뿌리의 흡수작용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식물의 뿌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뿌리가 하는 일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식물을 지지하는 역할, 두 번째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과 물이 부족한 지역은 뿌리가 훨씬 더 클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식물을 옮겨 심을 때 나무가 쓰러지지도 않고 말라 죽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역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진을 보고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을 말해보세요. 뿌리의
흡수 작용입니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사진을 보고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을 말해보세요. 네, 뿌리의 지지작용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3번 문제. 식물에 뿌리가 없다면 식물은 어떻게 될지 예상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 물을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2. 바람이 불 때 쉽게 쓰러질 것이다. 3. 뿌리가 있는 식물보다 쉽게 뽑힐 것이다. 4. 태풍이 불면 큰 나무들도 넘어질 것이다. 5. 뿌리와 영양분의 흡수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정답은 방금 보였는데요. 5번이죠. 수고하셨습니다.